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 의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정신 건강을 지켜봤다면요. 네. 이번에는 어떤 증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해 볼까요? 네, 자, 오늘의 오늘은 질환 사례. 57세 여성분의 질환입니다. 여성분입니까? 네. 2년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받으셨고 아, 이거. 네, 작년에 목 디스크 수술까지 받으셨다. 저런. 자, 병력이 있으시고요. 여전히 수술 후에도 손목이 아프고 저리고 특히 밤이 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형외과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곤 하지만 평소에 손목을 많이 쓰는 편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재발이 되지는 않았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네. 하면은 여기 뭐 손목 부분에 네. 이거는 이제 명절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전을 많이 붙이시거나 네. 명절에 일을 갖다 갑자기 많이 쓰셔가지고 이 손목이 아픈 거,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사실 요즘은 이제 명절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클릭 하다 보니까 이 손목 증후군, 터널 증후군이 많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직업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나도 이 손목 쪽이 좀 이상하다 이러는 분들은 오늘 요 건강한 의사 좀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소연 원장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증상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손목을 보면은 여기에 주변에 뼈하고 인대들이 이루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으로 이 손바닥이나 이쪽으로 가는 신경과 인대들이 그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터널처럼 이제 구멍처럼 생겼다 그래서 손목 터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장기간 뭐 이렇게 끊임없이 손목을 많이 쓰시면 인대들이 조금 굵어질 수가 있고 주변에 그런 조직들이 조금 굵어지고 또는 혹시 뭐 탈구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터널이 외와 외에서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 좁아지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 인대나 신경에 자극을 받아서 어떤 통증이라든지 저림이라든지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거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압력이 또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좁아지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손목을 네. 갑자기 많이 쓰면 이제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겨서 약간 부으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이제 터널이 줄어들어서 이게 좀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그거는 급성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볼록 나오는 게 그것도 그러면 터널 증후군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 그건 좀 다른 겁니까? 뼈가 튀어나온 사실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네네. 지방종이라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뭉쳐서 그게 또 이렇게 좀 내려가는 뭐 신경이나 인대를 눌러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종류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많이 아픈 거죠? 그러면 이 관절 쪽입니까? 이 손바닥 쪽이 아픈 손바닥. 거예요. 바닥이요? 손목 이하로 아픈 거예요. 손목 이하로 이제 아픈 거. 아픈 건데 사진 좀 띄워주시면 네. 이게 특히 1, 2, 3, 4지 절반 정도 여기가 저리고 아프고 왜냐하면 여기에 인대와 신경이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인대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아프고 그다음에 이게 인대가 이렇게 손으로 가는 인대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때 네네네. 쓰는 인대인데 그게 이제 약해지다 보면 힘을 못 써요. 엄지, 힘을 검지 못 중지. 쓰고, 네, 힘을 못 쓰고 이걸 자꾸 물건을 놓치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을 자극하니까 아무래도 저리게 되겠죠. 저리고 그다음에 손을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뭐 물건을 든다거나 뭐 비틀어 짜는 행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 증상을 좀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손바닥 부위가 주로 통증이 나타나고 저리다. 자, 손목으로 모이는 이 통로가 막혔을 때 관련된 증상을 어떻게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겪어보지 않아서 네. 이거 아프면 어느 아프면 정도 어떻게 아플지. 어느 정도가 아픈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나 뭐 궁금해서. 아니 정말 오늘 질환 사례 봐도요. 이게 재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도 드는데 최 의원님 실제로 질환 사례처럼 좀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질환 노출되기 쉽나요? 열이면 열 다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옵니다. 네. 그래서 손을 많이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이 쓰다 보면 어떤 피로 물질들이 쌓여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착이 되면서 신경을 자극해서 손이 저리거나 하는 걸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중식 할 때 이거 웍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중식 주방장 우리 형님들 보면 이거 웍을 해야 되거든 이거. 그게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쇠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야지. 뜨거운 물에 집에서 그 불맛이 안 나는 이유가 네. 이게 그 뜨거운 그 강한 불에다가 무쇠로 된 데다가 이 달궈진 데다가 네. 이탁 넣고 이게 이렇게 막 이 웍이라고 그래 이걸. 이걸 잘해야 돼. 이거 얼마나 많이 써 이거. 이렇게 그렇기 해가지고. 때문에 또 병을 얻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오늘 뭐 맛이 회식 메뉴 끝내줘. 중화요리인가요? 중화요리 간다면서요? 예, 여기 앞에. 예. 그래서 아까 연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희는 질환 이야기 이 시간에 더 나눠볼게요. 네네네. 회식 잠시 뒤로 젖혀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 일단은 어떤 부위에 가장 통증이 크게 나타나는지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기 쉽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 손목에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모두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원인 질환이 이제 다양하겠죠. 네, 최혜주 네네네. 원장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손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네. 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풍이 왔을 때 아.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고 말이 어둔한 것도 있지만 네. 손이 저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손이 중풍 네. 왔을 때도. 네네. 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환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추에 네네. 디스크가 왔을 때 그런 경우도 이렇게 쭉 라인을 따라서 저려요. 척추 분절을 따라서 손이 저린 경우도 있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저린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또 다른 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치. 네. 팔꿈치 터널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 네. 모서리 같은 데 딱 찌면 찌릿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 전기 오는데? 네, 전기 오는데. 어, 네. 어, 어. 거기 이제 척골 신경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 4호지로 알아. 지나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신경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야, 여기. 네, 신경이 막히다 보면은 이 4호지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1, 2, 3지였다면은 이 4호지가 저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이 척골관이라고 있습니다. 가연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손목 가쪽에 이쪽에 네. 이제 막혔을 때도 4호지가 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땐 시청자분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도 사례자분? 하셨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추도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혹시 이 질환이 아닐까 좀 의심이 됩니다. 어떤 질환이요?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해서 가슴이요? 네, 흉곽, 가슴에 있는 출구에 문제가 생겨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흉곽에 이제 상완신경총이라 그래서 신경 다발이 나옵니다. 아, 이쪽이구나. 근데 이제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앞으로 거북목하고 아, 이렇게, 구분능하신 이렇게. 분들이 아. 여기 소흉근이나 이 사각근이 단축이 되면서 좁아져가지고 일로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손이 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꼼꼼히 좀 확인해봐야지 아는 부분이라서 단순히 검사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좀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과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장갑 낀 것 같은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 B12가 부족한 어떤 영양물질이 결핍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손저림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아닌데 네. 사실 저도 가끔 이게 시큰시큰하고 이 손목이 저릴 때가 저려요? 있거든요. 오. 이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좀 손목 터널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 아니다. 자가 진단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금방 조금 전에 최희주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질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좀 진단을 하려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 손목 터널이 지나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망치로 때려 보세요. 망치로 손목을 때린다고요? 병원에서 쓰는 고무 망치 있어요. 고무. 네네네. 저기 몰랐네. 사진에서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런 거. 거기를 세모. 때리면 봤어요. 저희는 때리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네.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굉장히 때리면 아프다. 어우 저려. 막 통증. 이렇게. 아까 여기 그 팔꿈치에 했을 때 네. 전기가 찌릿오듯이 여기, 좀 그런 여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틴넬 오, 사인이라고 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또 하나는 팔렌 테스트라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건 직접 해볼 사진에서 수 있죠. 네네, 팔렌 사진에서 테스트. 보는 것처럼 손바닥을 이렇게 두 개를 서로 해보세요. 지금 다들 맞대고 해보세요. 네. 바로는 아니고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를 계속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손목 괜찮아요. 터널 별 증후군이 느껴지는 게 없어요. 30초에서 40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지나고 나서 이제 점점 저려오는 거예요. 저리고 아까 말했던 1, 2, 3, 4지 중간 정도까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시청자분 중에서도 요거 테스트 해보시고 조금 불편하시면 그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요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맞아요. 네. 말씀하시면서 30초 넘었거든요. 네네네. 어떤가요? 팔렌 테스트. 팔렌 테스트. 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 네네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안 떨어지네요.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거 안 떨어. 아니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 김경식 씨 가만히 있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정신 건강의 문제였어요. 정신 건강의 문제였어요. 아까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김정현 원장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손과 관련된 질환들 도대체 어떤 부분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일단 과로, 또는 과부하 같은 경우가 과부하. 어쨌든 간에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진에서 나왔지만 손의 해부학적인 어떤 그 구조들 보고 이제 한의학에서도 접근을 합니다.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 인대 이제 그 유착된 부분들 네. 또는 이제 끄트머리를 이렇게 도침이나 아니면은 뭐 약침 등으로 공간을 넓혀주고 염증들을 가라앉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낫는다. 뭐 침이나 이게 뭐 어떤 물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낫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약을 보통 이제 또 쓰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약적인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염증이 잘 안 나을까를 보고 이 염증이 잘 안 낫는 게 식적이라든지 어혈이라든지 담음이라든지 이런 어떤 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게 노폐물이 껴있다. 이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빼주는 제거하는 이제 한약들을 쓰게 될 거고요. 또는 너무 이렇게 약하고 이제 대사가 떨어져서 회복력이 떨어지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약을 써서 회복을 좀 높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침치료부터 한약 한약 처방까지 처방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사례를 보면 네.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그 사례자분? 또, 네, 사례에서는 재발이 됐다. 재발된 다시 상태. 아프다라고 하셨거든요. 김정수 원장님, 이렇게 재발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히 손목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생활 안에 통증의 원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저희가 치료를 10만큼 해드렸는데 집에 가서 10만큼 써버리면 그게 계속 제자리거든요. 네. 이 사례자가 20 주시면 안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이분들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시간, 그다음에 치료 강도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이분이 사용하는 속도를 치료하는 속도가 따라잡아서 치료 효과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이 치료 속도가 좀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기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혈로 보는 경우가 어혈성 질환.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의사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면 담음이랑 어혈이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예, 텐데 예, 맞습니다. 네. 담음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운이 막혔다, 뭐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문제랑 관련이 좀 많이 되고 오늘 얘기하는 이 어혈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한 군데 집중되게 돼요.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노폐물이 축적되고 그 부위에 기능 저하도 일어나고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어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많이 힘들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충 그 뭐 어떻게 그 어혈 치료를 어혈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제거합니까? 뭐 한약? 어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순하게 기운을 소통시키는 것만으로 치료가 잘 안 되고 아까 김정현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도침 같은 걸로 근막의 도침. 밀착을 풀어준다던가 근섬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약침이라든가? 예, 약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차 사고에서 쓰기도 하고요. 타박상이나 운동선수들의 운동부상에도 쓰는 활혈 거어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어허.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혈을 푸는 과정에서 출혈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기저질환을 미리 말씀하시고 적당한 정도의 한약을 치료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 뭐 알겠습니다. 수술과 치료 이후에도 재발한다면 어혈을 잡아줄 수 있는 치료도 선행이 되어야 한다 정리를 네네. 해주셨고요. 네. 이 손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쌓인 피로를 푸는 방법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춤이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진짜 손목 돌리는 이런 이 춤이 자세들이 있었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김장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예. 푸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은 손목을 스트레칭하는 것들이 네. 중요합니다. 이제 손목을 스트레칭 한다라는 게요. 손목을 이제 둘러싼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손목,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수근, 신근, 굴근 이렇게 앞뒤로 이제 근육들이 있겠는데요. 이걸 풀어주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당겨주는 것들. 땡기는데 이제 튕기지 마시고 네네, 땡기시지 그렇죠. 마시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밀어주는 것들. 네, 이 두 가지 동작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들, 그리고 충분한 회복과 영양
영향을 취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좀 많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손목보호대, 아대라고 하죠. 아대. 이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부하를 덜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 좀 스트레칭, 손목 저 스트레칭. 끝나고 춤 좀 알려주세요. 이 아주 패션 좋을 춤. 것 같아요. 패션 춤이요. 여러분들도 혹시 손목에 쌓인 피로가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 김경식 씨처럼 손목을 풀 수 있는 운동법들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인사드려야죠. 네, 하세요.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